뭐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정말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어머님 1,000만 원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예요 라고 하면서 알려드렸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머님들 초등학생 자녀 1명 이렇게 사교육 시키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세요? 뭐 저도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일반적으로 아이 1명당 한 5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거 2024년도에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이면 1년에는 600만 원이고 또 6년 동안에는 3,600만 원인데 그냥 단순히 순수한 교육비만 산출된 거기 때문에 그 외적인 거, 뭐 밥도 먹고 교통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따지면 훨씬 많겠죠. 저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 쪽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대략 3분의 1 정도. 그래도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무시 못하는 비용이죠. 약 16만 원 정도? 16만 원, 17만 원 사이일 텐데 이게 평균선이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그거보다 적게 쓰는 학부모님도 있겠지만 제가 상담해봤던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영어 학원을 보내면 단지 그냥 영어 학원에서 그 뭔가 영어에 대한 교육이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보내면서 또 영어 독서 프로그램도 곁들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집에서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태블릿 PC를 통해서 이렇게 추가 영어 교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일반 영어 학원이 아니라 대형 어학원이죠. 그래서 네이티브 선생님이 있어서 그냥 보통 학원들이 하는 리딩이나 뭐 라이팅 또 문법 이런 거 외에도 스피킹까지 신경 써주시는 학부모님들 계신가 하며 또 한편으로는 그 화상영어나 전화영어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학부모님들이 꽤 많으시다.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영어 교육을 시키지만 부모님이 과연 이게 비용 대비 효과적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정말 많더라, 학부모님들이. 왜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니까 이렇게 학원비를 지출을 하거나 사교육비를 지출을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몇 점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영어도 학교에 따라서 시험이 있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단지 그냥 문법적인 시험 또는 학교 시험만을 잘 보는 게 1차적인 목표겠지만 사실 학부모님들의 마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아이가 영어를 말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갈 때 영어 실력의 평가가 기준이 되는 그거 뭐예요? 말하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말을 논리 정연하고 간결하고 쉽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부모님의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영어 교육을 단순히 영어 학원에 머무르지 않고 리딩 프로그램을 시키거나 혹은 스피킹 프로그램까지 어머님들이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알 수 없으니까,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선생님 제가 이렇게 영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잘하는 걸까요? 이제 물어보시죠. 그럼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어머님들에게 비용이 조금 과다하다 느끼는 부분이, 그러니까 비용 지출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는 있죠. 그간의 많은 아이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런데 이건 있어요. 어머님들이 아이 교육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제목에도 써놨지만 뭐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정말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어머님 1,000만 원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예요 라고 하면서 알려드렸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학원을 보내기보다는 처음에 첫 단추가 영어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머님들이 거의 대부분 안 하세요. 일부 학부모님들이 하는데 그 일부 학부모님들은 영어 뭐 전공을 하셨던 분이나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임원급 직급이 되어서 외국인 바이어들을 만나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나 또는 학력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으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아이들의 영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어머님들이 왜 이걸 안 하냐라고 이렇게 가만 상담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내가 이걸 해줘야 되나? 가르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영어로 뭐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영어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영어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머님들이 영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거는 빠를수록 좋아요. 아이가 어릴수록 좋은데 뭐냐면 하루에 딱 한 번, 10분, 15분, 정말 미취학 아동들은 제가 5분이라도 하라고 하거든요. 5분 하고 시간 맞아가지고 알람 울리면 아이들하고 영어 유튜브 동요를 막 재미있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로 끝.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간은 조금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지만, 집에서 어머님들이 영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어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영어 학원을 보내는 건 그 시스템을 돈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시간적인 약속, 또 날짜적인 약속에 따라서 학원을 가게 되고, 학원의 시스템에 맞게끔 아이들은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은 집에서 영어를 거의 생각을 하질 않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활동이 집에서 이루어진다면 굳이 어릴 때부터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학원비 15만 원, 많게는 20만 원 요거 세이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해줘야 될 것은 시간 정해주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말 쉬운 책, 동요 이런 것들을 조금 서칭해주는 거, 이걸로 끝이에요. 알람 울리면 그거 틀어주고 기다리고 놀고 같이 노래하고, 하루에 뭐 5분, 10분, 뭐 이제 아이들이 좀 잘하면 2, 30분 혹은 1시간까지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미 아이들이 그 시스템에 적응이 되어서 혼자 해요. 어머님들이 할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 레벨에 맞는 뭐 교재 선정이나 혹은 이런 서칭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하는 것들만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굳이 영어 학원을 안 가도 된다라고 저는 학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세이브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지속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지속하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분위기. 그래서 가족들이 다 함께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8시부터 8시 10분까지 그런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재미있는 일일 드라마가 매일 하는 그 드라마가 나를 이렇게 유혹을 해도 그걸 멈추고 끄고 부모님과 또 뭐 언니 오빠들도 함께 그 10분간은 뭔가를 그 의미 있는 활동을, 모두가 영어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각자 그 시간에는 뭐 개인의 일기를 쓴다든지 뭐 개인은 독서를 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에 대한 것들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그 어머님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 영어에 대한 시스템, 습관의 시스템이 잡힐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이 아이가 처음 시작할 때 보상의 시스템을 좀 적용하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이제 보상 회로가 굉장히 잘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뭐 뭔가 영어 학습을 시작할 때 아이가 좋아하는 뭐 요구르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다과를 좀 준비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뭐 집중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예요. 무조건 그 시간에 할 수 있게끔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이 한 달간 지속되었을 때 혹은 일주일 지속되고 한 달간 지속되었을 때 어머님이 보상을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습관이 정말 제대로 잘 잡혀요. 어머님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없이 아이가 웬만한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영어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또 하나는 아이가 이제 고학년이 되어지면 이 아이들을 어머님들이 이렇게 교재를 선정하고 해줄 수는 있지만 때로는 학원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문법이 조금씩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에게 자기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수학 같은 경우, 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중학교 이상이 되어야 이제 시험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그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학원을 가가지고 시험을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시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토셀 같은 시험, 그 다음에 토익 주니어, 토플 주니어, 이런 것들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칭해서 보면은 아이들의 문법의 정교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잡힐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조금 어머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평가하게 되고 이런 그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그 행동만으로도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굉장히 향상되게 됩니다. 저랑 이런 상담을 많이 했던, 고민을 많이 했던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실행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영어 시험을 보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영어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시험을 좀 준비를 해주셔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 시스템에 대해서 효과를 보는 것들에 대한 그 경험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확실히 되기까지는 부모님이 실행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들이 안 하면 끝이에요. 그냥 학원에 위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해주는데 시스템 만드는 거는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 하루에 뭐 5분씩 시작해도 좋고 10분씩 시작해도 좋은데 이거에 대한 스케줄을 뭐 주말에 어머님들이 한 달 거를 스케줄을 딱 잡아보든지 이거 뭐 1시간 이내에 다 끝나죠. 한 달치가. 이렇게 시스템만 잡아주고 실행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영어책을 선정해서 리딩을 할 때는 반드시 소리내서 읽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책들은 요즘에 대부분 그 mp3 파일이나 아니면 유튜브까지 연계가 돼가지고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시면 아이들은 그 후부터는 이제 어머님들보다 기기를 더 빠르게 이렇게 능숙하게 활용하거든요. 애들은 조금만 배우면 금방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연하게 휴대폰 사용하는 거 안 좋아, 유튜브 보는 거 안 좋아 이렇게만 막는다고 애들이 막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보시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 활용할 수 있게끔 약속 정확하게 지키게 하시고 가족들이 환경에 대해서 그 시간만큼은 함께 무언가를 의미 있는 것을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 안 하시고 못 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학원에 위탁하시면 되세요. 학원에 위탁하시면 이제 아이들마다 이렇게 결과들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문법 공부까지는 학원을 통해서 해요. 잘 하죠. 그래서 시험 성적도 뭐 1, 2등급 나오면 너무 좋지만 그런 아이들조차도 대학생 되면 3학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대학교 3학년 때 되면 정말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선생님 스피킹 해야 돼요. 스피킹 수업 만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스피킹 잘하는 선생님 소개시켜주세요. 왜냐면 그 요즘에 이렇게 취업할 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제 영어 관련된 시험 중에 하나가 오픽이라는 시험이고 아니면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이런 스피킹 영역에 관련된 시험의 점수를 봐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구되는 시험이 토익 시험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오픽 시험이라든지 뭐 이렇게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뭐 IELTS라든지 또는 뭐 토플이라든지 그러니까 스피킹 영역 너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어? 뭐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오픽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말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렇게 했던 대학생이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아서 감사하다라고 전화가 오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것도 제가 다음 영상에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습관화해서 영어를 말하기, 그러니까 책으로 말하기, 또는 듣고 따라하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어쨌든 집에서 시작했던 아이들이 영어 말하기도 굉장히 빠르게 는다. 이것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학원에 위탁을 하게 되면 영어 말하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말하기는 인풋 대비 아웃풋의 그 어떤 트레이닝, 그러니까 많이 말하는 학생일수록
빨리 이렇게 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게 된 시간을 다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정리하면 영어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이 시스템만 구축해도 아이들 영어 학원비 1,000만 원 이상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어머님들 만약에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제가 그 우리 집 영어 공부를 루틴북과 함께 이렇게 루틴을 짜면 좋아요 라고 하는 그 플래너 예시를 그냥 A4 용지로 해가지고 여러 장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어머님들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영중형에서 만들어 놓은 그 사이트, 무료 자료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받아보시면 되세요. 설명란에 보면은 그 무료 자료에 대한 내용들 쫙 나와 있고 비밀번호 들어가 있고 하니까 꼭 가셔서 이렇게 받아보시고 그걸 보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어머님들 사교육비 세이브도 하시고 오히려 그걸 모아가지고 실제적인 영어 경험의 장으로 해외여행 가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마켓 가가지고 외국인들 앞에서 캐셔에 계산하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머님들에게 영어 교육비 이렇게 세이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들어오고 또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영어 이렇게 했던 제가 가이드 해줬던 학생이 오픽에서 이렇게 최상 등급을 받았던 이야기도 풀 수 있다면 조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